네. 나도 못 보겠다.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이슬로 작가입니다. 저는 회화를 기반으로 경계 없이 다양한 작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 이슬로입니다. 이번 개인전은 정말 물리적으로 1년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작년 하반기 정도에는 제가 작업을 조금 회화 작업을 쉬어보겠다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캔버스의 작품을 진행하게 돼서 좀 생각보다 더 오랜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작업하는 동안 굉장히 신났고, 뭔가 그 사이에 변화된 것들도 많은 것 같아서 뭔가 기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가 개인전을 통해 계속 작가로서의 행보를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몇 번의 개인전들에서는 제가 회화 작가로서 다양한 여러 작업들을 하지만 이제 회화 작가로서의 시작을 알리면서 제가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작업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하고, 작품 안에 등장하는 화자라든지 그 작품 안에 등장하는 것들과 저와의 관계, 그리고 제가 작가로서 작품에 임하는 태도 같은 거를 좀 소개하는 전시들이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제가 작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시작을 하려는 전시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작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수식되는 것들이나 다양한 여러 복잡한 것들을, 장식적인 것들을 다 빼고 나면 좀 본질에 항상 접근하는 고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고민을 하면 할수록 이제 그 작품 자체랑 제가 작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 그것만 남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작가 이슬로 그리고 인간 이슬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작품 안에 이런 이야기를 담게 된 데는 그 순간순간들이 쌓여서 그게 작품에 표출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작업을 하려다 보니 그러면 순간에 좀 더 집중을 해보고, 지금 2024년 1월 인간 이슬로가 느끼는 건, 겪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인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작품 안에 좀 더 깊게 보여주려고 시작한 전시입니다. 대표 작품으로 더 프레젠트라는 전시 제목과 똑같은 동명의 작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 작품을 할 때 어떤 레이아웃이라든지 컬러라든지 구성에 대해서 전혀 예정하지 않고 좀 긴 시간 즉흥적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긴 시간 작업을 하면서 지금의 나를 계속 생각하면서 작품을 이제 완성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작품에서 왜 이런 형태가 나왔고, 제가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왜 이런 형상으로 이미지화 됐는지에 대해서 작품이 완성되고 나서는 저도 제 작품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제 작품을 보시는 분들께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해요. 제가 사실 지금 임신 중인데, 임신 중인 사실. 근데 이 과정에서 저만 알고 있는, 저만 겪었던 뭐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이제 작품에 담고자 하는 마음으로 완성을 하긴 했는데, 저는 작품에서 그걸 알아볼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작품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이걸 뜻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걸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작품을 제일 솔직한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의 작품들도 현재 지금을 일기 쓰듯이 완성한 작품인데, 이제 저것처럼 저 프레젠트 작품처럼 좀 뾰족한 지금 저의 상황을, 개인적인 상황을 나타냈다기보다는 뭐 제가 좀 더 긴 시간 고민하는 것들, 사업과 작업을 동시에 하면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 같은 거, 정의되지 않은 저의 모습 같은 거에 대한 고민이나,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사를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곳에 정착되지 못하는 그런 갈증 같은 걸, 그런 고민들을 좀 담은 작품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재의 고민과 현재의 상황, 그런 것들을, 개인적인 사정들을 작품에 담고자 하는 큰 맥락 안에서 진짜 지금 오늘 내일 안에 겪은 일을, 뾰족한 어떤 사건 같은 거를 작품에 담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30대 후반의 여성 작가인 이슬로가 자주 하는 고민들, 오랫동안 지속됐던 이제 갈등 같은 것들, 그런 걸 담은 작품들도 있고, 어쨌든 개인적인 일기장 같은 작품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3가지 시리즈 작품이 이전에는 주로 이제 많이 등장을 했다면, 이제 그걸 거기서 멈추고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다기보다는 그 과정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보면 어쨌든 Somewhere Unknown도 약간 뭐 미래로 가는 시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도 어쨌든 현재에 그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보여준 이번 작품들이랑 크게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 인스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작품을 대하는 태도, 작업 과정에 저의 작업 스타일 같은 거를 설명하는, 이제 소개하는 시리즈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작품들도 인스턴트한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보면은 뭔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목을 빼고 보면은 이제 작품에서 느껴지는 게 갑자기 변한 것 같지는 않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제가 좀 느끼기에는 좀 획일화된 이제 3가지 분류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든 작품들이 아닐까, 이번 전시 작품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변화인 것 같다고는 느끼진 않고, 이제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이전에 3가지 시리즈로 보여줬던 거는 이제 작품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3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챕터화 했던 것 같고, 이제는 그 챕터가 나눠진 상태에서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통 이런 것들이구나를 이제 짚고 넘어간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금 과정인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전에 시리즈 작품들을 다시 이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크게 보면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때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약간 뭔가 좀 지금보다는 덜 솔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뭔가 자신감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가벼운 타이틀과 분류화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할 얘기가 생겼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소개를 했으니 나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짝 보여줘도 되겠다, 이런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작품을 하면서도 좀 솔직한 개인적인 얘기를 작품에 담는 거를 원래는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좀 두려워하던 편이었는데, 자신감이 좀 생기면서 조금 더 솔직해져 볼까 하는 과정인 것 같고, 하면서도 이제 그런 과정이 생겼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다음 작품도 스스로 되게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만큼 솔직해졌으면 이 다음엔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미래에 제가 판단할 일이지만 그런 것도 스스로도 기대가 좀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전시 제목을 지을 때도 현재를 강조하면 또 이제 뭐 내년의 현재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제 주변 환경이나 뭐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때나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솔직하게 기록하는 거를 작품 안에서 좀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을 좀 크게 먹은 것 같습니다. 약간 비유를 좀 웃기게 하자면 공부를 일기장을 쓰기 전에 책상 정리를 한 느낌? 이전 개인전들이 그 책상 정리를 챕터화해서 이거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이제 좀 펼쳐서 이야기를 써볼까? 지금 여기까지의 단계인 것 같아요. 덜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였던 게 있는데 그 덜어내다 보면은 작품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가 중요해지는데 그게 이제 뭐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냥 사적인 사실 진짜 실제 겪는 일들 외에 제가 꿈꾸는 거나 지향하는 것들 아니면 상상하는 것들을 이야기화해서 작품을 구성했으면은 좀 더 뭔가 담으려고 했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덜어내서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건 진짜 실제 존재하는 나의 하루?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 그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이번 작품들이 더 많이 최대한 덜어낸 작품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 혼자 이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단 한 번도 나 캐릭터 그려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캐릭터가 중심이 되는 작품을 완성할까를 고민을 깊게 해보면 제가 계속 자연스러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왜 내가 캐릭터를 그리는 게 자연스러운지를 생각을 해보면 계속 이제 어린 시절에 어떤 시간들을 겪었는지 그런 것들로 증명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남들처럼 완전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도 보통 어린 아이일 때 캐릭터를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지금 나이 때까지 그 습관이 끊긴 적이 없이 항상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 캐릭터를 그려왔던 게 하나의 일상이 돼버린. 그래서 뭐 회사를 다니건 학교를 다니건 뭐 여러 해야 되는 일들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라디오를 켜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캐릭터들을 그리면서 그거를 스스로 계속 아카이빙하고 그랬던 게 거의 그냥 뭔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었어가지고 또 그때도 분명 어떤 뭐 영향이 있었겠죠. 뭐 어렸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부모님이 비디오 가게를 해서 애니메이션이나 뭐 대중문화 같은 거를 접할 기회가 많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책에 들어간 사파들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 책을 만들고자 하는 상상도 어렸을 때 많이 했었고 그래서 혼자 집에 있는 시간에 이제 엉뚱하게 그림을 그려서 나만의 책을 만들기도 하고 나만의 그림을 활용한 놀잇감을 만들기도 하고 인형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이 인형 뽑기 가게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거의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이런 작품을 그리는 게 왜라는 질문이 안 들더라고요. 저의 과거를 그냥 혼자 스스로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가지고 뭐 그거를 이제 작품화하는 거에는 뭐 저의 의지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캐릭터들을 그리는 게 자연스러운 작가가 됐는데 이걸 통해서 작품화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넣고 지금을 살아가는 저의 이야기를 이제 캐릭터랑 섞으면서 어떤 형태로 형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고민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현재 이야기를 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작품이 더 자유로워진다는 걸 느꼈어요. 이전에는 이제 분류된 시리즈 작품 안에서 비슷한 형태의 비슷한 구조의 작품을 완성했었다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더 뭐 레이아웃이나 컬러나 캐릭터의 모습들 같은 게 좀 더 다양해져서 재밌기도 하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작가로서 어떤 정해진 포맷을 계속 유지하는 거에서 수시로 계속 발전을 거듭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스스로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좀 머물러 있는 걸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재밌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전시에 특히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들, 그런 게 힘들기도 하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캐릭터의 포즈나 구성에 대한 변화가 일단 제일 클 것 같고, 항상 새로운 거를 시도하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이제 제가 분류화한 시리즈 작품을 계속 유지하는 게 뭔가 머물러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다음 확장을 하려면 또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는데, 뭔가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기도 하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과정을 거듭해야 뭐 이 다음 전시에서는 좀 더 시도했던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저지르고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이 다음 개인전을 거듭하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이제 개인전에 계속 와주시는 분들이 그 과정을 보면 뭔가 즐거워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왜 작품도 계속 나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이 전 개인전들과 지금의 전시, 이 미래에 또 어떤 전시를 하게 될지 그 이제 시간적인 것들을 쭉 이제 연결해서 감상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그림. 그 자연스러운 그림이라는 게 저라는 이슬로 작가가 그렸을 때 자연스러운 그림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 질문은 계속 스스로한테 작가가 해야 되는 거인 것 같고, 이제 감상하시는 분들한테도 납득을 할 수 있는 이유여야 되니까,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그 작가가 아니고서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시대에 어떤 과정으로 이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이제 꾸준히 기록하면서 작품으로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제 제가 목표하는 게 작가로서도 인간으로서도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좋은 사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것 같고, 그냥 궁금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궁금한 사람, 궁금한 작가, 이 다음 행보가 궁금한 사람. 그러면은 이제 그 궁금함에 대해서 저는 솔직한 지금의 모습으로 대답을 할 거고, 그 지금의 모습은 제가 좋은 사람,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한 노력 안에서 벌어지는 결과물들로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작품들을 선보이면 이제 계속 이 다음이 궁금한 작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점수를 매기면 60점이에요. 왜냐면은 이번 전시 외에도 항상 저는 저의 작품에 60%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시를 할 수 있고 이걸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이 저는 이제 저의 100% 만족에서 60%만 차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여가지고 이제 왜냐면 저의 객관적인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작품을 계속 주기적으로 공개하면서 과정을 쌓아가야 되는 작가는 제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연습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이제 공개해야 되는 기준이 제 마음에 60% 정도 만족됐을 때 공개하고 완성이라고 끝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작업을 해도 저는 60점 정도 줄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않을까. 이번 개인전 준비하면서 이제 뭐 시간적인 제약이나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작품을 정리하면서 이제 부족한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느껴져가지고 이번에 큰 작품을 몇 가지 했는데 더 큰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제 원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제가 이제 즉흥적으로 작업했을 때 그 작품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크고 과감한 붓질로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다음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개인전에서는 평면 회화를 주로 선보이긴 하는데 여기에서 뭐 매체나 뭐 다양한 기술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제 작품이 뭐 움직이기도 하고 좀 공감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릴스를 정말 잘 찍으시네요. 릴스 제작하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사실 그 작품을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즐기는 편이어서 그거는 이제 다른 어떤 작가들보다도 제가 제일 재밌어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계획적으로 나 이런 영상을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보다도 작업을 하다가 너무 재밌어서 너무 이거를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항상 카메라를 켜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평소에 많이 찍어두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되기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뭐 아니면 잠들기 전에 잠이 안 올 때 그럴 때 그냥 편집을 하는 편인데 그때 이제 영상들 찍었던 것들을 보면은 진짜 아 맞아 이거 이때 이래서 재밌었지 하면서 그냥 짜집기 하는 것 뿐이어가지고 사실 대단한 노하우가 있진 않아요. 근데 그냥 좀 특별하다는 그 좀 특이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그냥 찍을 때 굉장히 재밌어 한다. 그리고 진짜 한 번만 찍고 끝낸다. 그런 것들. 그 평소에도 촬영을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안 올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작업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때 거기에 와주신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러분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말이 틀리지가 않은 게 제가 작업을 하고 이거를 혼자 그냥 묵혀두고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고 뭐 간단하게는 뭐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가 눌리고 이런 하나하나의 반응들이 저를 움직이게 하고 이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항상 그런 반응과 좋은 응원과 뭐 긴 시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드린다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는데 이제 좋은 작업과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보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올해도 이제 이번 개인전을 시작으로 다양한 작업들 많이 선보일 예정이니까 늘 궁금한 작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잘 할 테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 엄청